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면 치아부터 무너진다. 서글프지만 현실인 이야기입니다. 특히 60세 넘으면 갑자기 치아가 무너지듯 약해지죠. 그 이유 혹시 평소 드시던 음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드신 그 한 입 치아에는 독이 될 수 있어요. 하루 3번씩 드시는 식사, 간식까지 합치면 입속은 하루 종일 바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치아는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어요. 음식 하나 잘못 고르면 충치 생기고 잇몸이 붓고 심하면 이가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앞으로 드실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명확해질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이가 시려서 찬물 못 드신 적, 딱딱한 음식 씹다가 이가 깨진 적, 음식 먹고 나서 잇몸에서 피난 적, 이런 증상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치아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치아 건강이 고민이신 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도움되는 정보 가득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훈입니다. 올해 61살이고요. 서울에서 치과의사로 32년째 진료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합니다. 대부분 비슷한 문제로 오십니다. 갑자기 이가 아파요. 이가 흔들려요. 씹을 때 아파요. 이런 말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치아에 영향을 줍니다. 그게 오랜 시간 누적되면 문제가 터지는 거죠. 한 분은 매일 드시던 과일 주스 때문이었고요. 다른 분은 자주 드신 과자 때문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딱딱한 사탕을 씹으시다 앞니가 깨졌습니다. 이런 분들 다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음식이 치아에 나쁜 줄 몰랐어요. 먹는 건 평생 하는 일인데 무심코 하다 보면 그 대가가 치아로 나타납니다. 식사, 간식, 음료, 우리가 자주 먹는 것들이 생각보다 치아에 해롭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침이 적게 나오고 잇몸도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단 음식을 피하자는 게 아닙니다. 건강해 보이는 음식도 치아에는 독이 될 수 있어요. 100% 과일 주스처럼요. 자주 드시는 흰 식빵이나 시리얼 같은 것도 치아 건강에는 악영향을 줍니다.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나는 단 거 안 먹는데 그런데 확인해 보니 하루에 탄산음료 한 캔씩 꼭 드시고 밥 먹고는 감자칩 몇 개 드시고 이런 게 쌓이고 쌓여 잇몸이 무너지고 이가 시리고 결국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평소의 작은 습관이 치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조심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한 분은 67세에 식단을 바꾸고 치아 건강이 놀랍게 좋아지셨습니다. 딱딱한 간식 끊고 침을 많이 나오게 하는 음식으로 바꾸셨거든요. 3개월 만에 잇몸 출혈이 사라졌고 이 시린 증상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모두 끝까지 보시면 내 치아는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르신들께 가장 많은 치아 문제가 무엇인지 그 현실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치아는요, 정말로 쓰는 만큼 닳는 기관입니다. 60세 넘으면 치아 문제는 누구나 겪습니다. 놀라운 건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치아도 지쳐 있어요. 하지만 그걸 당연하게 넘기면 안 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충치, 잇몸병, 심하면 치아 상실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게요,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질병관리청 CDC 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65세에서 74세 사이 분들 중 약 11%는 자연 치아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75세 넘으면요, 그 수치가 20%까지 올라갑니다. 5분 중 1분은 모든 치아를 잃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게다가 이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치아를 잃으면 음식 섭취가 어려워지고 영양 불균형이 오고 전신 건강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울감, 외로움도 치아 상실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로체스터 대학 병원에선 시니어 환자들 중 전체 틀니를 쓰는 분들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결과도 냈어요. 젊었을 땐 몰랐지만 나이 들수록 치아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 자주 듣습니다. 이만 잃고 나니 세상에 맛있는 게 없어졌어요. 또 어떤 분은 치아 빠지고 나서 사람 만나기가 싫어졌어요. 그만큼 치아는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위기를 대부분 너무 늦게 느낀다는 거예요.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시리고 그런 신호가 있는데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지금 관리 안 하면 몇 년 안에 틀니 고민하셔야 합니다. 자연치아 한번 빠지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어떤 분은 60대 중반에 치아가 서너 개씩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루에 3번씩 당분이 많은 음료를 드셨다고 해요. 처음엔 시리기만 했는데 그게 충치로 번지고 신경치료도 못하고 결국 발치까지 갔습니다. 다른 분은요, 치과에 오셨는데 벌써 치아 10개 가까이 상해 있었어요. 왜 그랬냐 물었더니 정기검진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으셨더라고요. 그 사이에 작은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졌던 거죠. 더 놀라운 건요,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란 겁니다. 정말 많습니다. 뉴욕 포스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노년층의 치아 문제는 예방 가능했지만 대부분 방치된 채 악화된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보 부족, 그리고 인식 부족입니다. 음식이 치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많지 않아요. 제가 진료할 때 어르신들께 물어보면 열의 9은 그게 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상관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걸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68세 여성 환자분인데요. 오랫동안 잇몸이 아프고 치아가 흔들려서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탄산음료와 단단한 간식을 매일 드셨더라고요. 그것도 수십 년 동안요. 잇몸뼈가 많이 녹아 있었고 결국 4개의 치아를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인공치아를 넣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비용도 들고 시술도 어렵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음료 끊었을 거예요. 너무 늦게 알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꼭 아셔야 해요. 무엇이 치아를 망가뜨리는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이 치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가장 중요한 원리부터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음식이 치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치아의 겉껍질, 에나멜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지만 산과 당분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산이 치아 표면이 미네랄을 녹여내 에나멜이 약해지는 과정이 탈회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강한 산이 닿으면 수소 이온이 에나멜 내 칼슘을 용해시키죠. 위키백과 15, 업타운 덴털 15, 뉴욕 포스트 15, 위키백과 15, 위키백과 15, VERYWELL 헬스 15, VERYWELL 헬스 6, 위키백과 6, PMC 6, 특히 설탕이나 탄수화물이 치아에 남아있으면 입속 세균, 특히 스트랩토코커스 MUTANS가 이를 먹고 산을 만들어 치아를 공격합니다. 업타운 덴털 6, 위키백과 6, WIRED 6, 위키백과 6, 위키백과 6, 위키백과 6.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먹느냐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계속 조금씩 먹으며 입안의 당분이 계속 맴돌면 산도가 떨어지고 탈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입안의 pH가 5.5 이하가 되면 에나멜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위키백과 1. 게다가 나이가 들면 침타액이 줄어들고 입안이 마르기 쉽습니다. 침은 입안의 산을 중화시키고
에나멜을 다시 강화하는 굉장히 귀한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약물이나 만성질환 때문에 침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니 산도가 더 오래 지속되고 탈회가 빨라집니다. 위키백과 이렇게 침이 적으면 충치도 더 빨리 진행됩니다. 말 그대로 입안에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에나멜이 약해지고 세균이 치아 표면에 달라붙기 시작하면 잠깐의 실수로도 치아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OLDTOWNDENTIST, CAM, O, MAYOCLINIC, 59, O, 펜덴털 메더선, O, 위키백과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치아는 탈해 미네랄 유실과 제광화 미네랄 회복을 항상 반복합니다. 침과 불소가 충분하면 약간의 손상은 회복될 수 있지만 자주 산성 환경에 노출된다면 제광화보다 탈해가 더 많아져 충치로 진행될 위험이 큽니다. 위키백과 1. 결국 산성 음식과 당분이 입안에 자주 머물고 침이 부족한 환경이 겹치면 치아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빠르게 변합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원리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는 매우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사탕이나 과일 주스를 수시로 입에 물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속이 달콤하지만 그게 하루 종일 이어지면 치아는 끊임없이 공격받는 셈입니다. 그리고 딱딱한 과자를 씹으면서 마모되거나 작은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산도나 세균이 들어가면 균열이 충치나 균열 확대의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2단계에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 3가지입니다. 첫째, 산과 당분은 에나멜을 녹이고 충치를 유발합니다. 둘째, 얼마나 자주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셋째, 침은 강력한 치아 보호자지만 약물과 질병, 노화로 인해 침분비가 줄기 쉽다는 것.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원리를 머릿속에 단단히 담고 계시면 다음에는 구체적인 음식들, 에너지 음료, 탄산음료 같은 가장 위험한 것들부터 실제 어떤 상황에서 치아를 공격하는지 더 현실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 에너지 음료와 탄산음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음식부터 집중해서 이야기할게요. 에너지 음료와 탄산음료입니다. 하루에 한 캔이 치아에는 얼마나 큰 충격인지 정말 과장 없는 말씀입니다. 젊은 분들은 에너지 음료 한 캔쯤이야 하실 수 있지만 시니어에게는 그 한 번의 선택이 치아 끝까지 영향을 줍니다. 우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에너지 음료는요, 치아에 배터리산처럼 산성 공격을 합니다. 충치보다 더 직접적인 침식입니다. pH가 2.5에서 3.5 정도로 아주 낮고요. 이 정도면 치아 에나멜이 속수무책으로 녹는 수준입니다. DR, 왜인지 SUWAY, 헬스, 윌리엄 J. CLAI 본, DDS MS, 1. 위키백과 10. RESEARCHGAT, 10. 윌리엄 J. CLAI 본, DDS MS, 10. 연구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에너지 음료를 치아 표면에 실험으로 노출했더니 모두 치아 에나멜에 광범위한 부식을 유발했다고 나옵니다. 특히 TNT 에너지 드링크가 가장 심각했어요. DR, 왜인지 SUWAY, 13. RESEARCHGAT, 13. 윌리엄 J. CLAI 본, DDS MS, 13.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 한 캔쯤 괜찮지 않아?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한 번의 노출이 아닙니다. 여러 번, 오랜 시간 노출됩니다. 입안에 산이 맴돌고 침이 그걸 중화하기도 전에 다음 캔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 연구에선 치아 표본을 에너지 음료에 15분 번복한 뒤 인공타액에 2시간 담그는 과정을 하루 4회씩 5일 동안 반복했어요. 그 결과 에너지 음료가 스포츠 음료보다 충격이 2배 컸습니다. 위키백과 15. SELF, 15. 베로 덴털 스파, 15. 즉, 짧은 시간에도 에나멜이 녹고 닳는다는 겁니다. 입안이 산성으로 돌아가는데
널리 알려진 시간은 한 모금 마신 뒤 약 2030분 정도라고 하죠. SELF 30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캔을 집어들면 치아는 회복할 기회 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실제 진료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매일 에너지 음료를 일상처럼 마시시는 분들, 입안이 고정적으로 산성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침도 줄고 중화도 잘 안 되죠. 침은 산을 중화시키고 치아를 보호하는 자연의 완충제입니다. 하지만 방사선약, 고혈압약, 항히스타민제 등 여러 약 때문에 시니어들은 침이 줄기 쉬워요. 그 상태에서 산성 음료 반복 노출은 치아 회복 가능성을 거의 없애는 셈이죠. 헬스, HPSDENTAL, 캄, 14, DR, 왜인지, SUWAY, 14, SELF, 14, SELF, 1, MDPI, 1. 다음은 이런 데이터입니다. 산도가 심하면 에나멜이 공격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닳아서 표면이 거칠기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치아가 균열도 생기고 마모도 생기는 구조적 약화가 시작됩니다. 실험 결과 탄산음료에 오래 담가두면 에나멜 표면이 거칠어지고 탄성도 줄고 미세구조 자체가 폐입니다. ARXIV 59 거칠어진 치아는요, 세균이 달라붙기 쉽고 충치가 더 쉽게 시작됩니다. 탄산음료도 탄산만 문제가 아니에요. 인산, 구연산 등 강력한 산이 함유되어 있어 음료의 pH가 낮을 뿐 아니라 입안에서 산이 오래 머무르는 버퍼링 능력도 높습니다. RESEARCHGAT 위키백과 5 위키백과 5 위키백과 5 결국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건 한 번의 단기 손상이 아니라 반복 장기 노출입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며 침도 적고 관리도 소홀해지니 결국 시니어 치아는 더 쉽게 망가지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건강음료니까 괜찮겠지 하시는 순간 치아는 조금씩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모금도 아닌 습관처럼 마시는 캔 한 개가 치아에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이제 조금 실감이 나시나요? 그럼 여기서 정리할게요.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에너지 탄산음료는 pH가 매우 낮아 에나멜을 녹이는 산성 폭탄입니다. 반복 섭취는 치아 회복 없이 손상만 쌓이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시니어는 침분비 감소로 방어력도 낮습니다. 더 치명적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서는 과자류 감자칩 정제 탄수화물이 어떻게 충치를 유발하고 어르신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까지 두루두루 실감 나셨다면 다음으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드시는 과자류 이야기입니다. 감자칩, 쿠키, 비스킷, 크래커 달지도 않은데 치아에 왜 나쁘냐고요? 충치, 잇몸병이 숨은 공범입니다. 단맛이 강한 사탕이나 음료만 문제일 줄 아셨죠? 하지만 전분과자류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꼼꼼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감자칩, 과자 중에서도 가장 흔히 드시죠? 가볍고 바삭해서 씹기도 쉬워요. 그런데 이 감자칩이 입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입안 침 속에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전분을 당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요. 즉, 감자칩은 입속에 들어가자마자 당으로 변하는 겁니다. 감자칩은 달지 않지만 입속 세균에게는 아주 맛있는 당이에요. 특히 충치 유발균인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 이 세균은 당을 먹고 산을 만들어 치아를 공격합니다. 과자가 달라붙는 느낌 느껴보신 적 있죠? 감자칩 부스러기 잇몸 안쪽이나 치아 틈 사이에 끈적하게 남습니다. 문제는 이게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씹는 동안 작은 가루들이 잇몸 속 깊숙이 들어가 치실로도 쉽게 안 빠질 정도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균이 그 안에 숨어 삽니다. 그리고 그 세균이 만들어내는 산이 치아를 파고들고 잇몸을 붓게 만듭니다. 입안에서 충치와 잇몸병이 동시에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젊을 땐 침도 많고
잇몸도 탄탄해서 어느 정도 버팁니다. 하지만 시니어는 상황이 다릅니다. 잇몸이 얇아지고 침도 줄어 자연 치유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감자칩 한 봉지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8세 남성 환자분, 늘 식사 후 과자를 간식처럼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감자칩 자주 드셨죠? 밥 대신 한 봉지 먹으면 간단해서 좋다고 하셨는데요. 검사해보니 치아 사이 충치 4곳, 잇몸 염증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치아 뿌리 부위에 작은 부스러기들이 꽉 끼어 있었어요. 치과 위생사도 제거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 기억납니다. 그냥 바삭해서 먹기 편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과자류 중에서도 정제된 탄수화물, 흰 밀가루, 흰빵, 크래커, 시리얼도 같은 원리입니다. 씹을 때는 바삭하지만 입속에선 끈적하게 변하고 치아 틈에 들러붙습니다. 게다가 이런 식품은 대부분 영양소가 적고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치아에겐 먹지도 말고 얻는 것도 없는 음식들입니다. 단단하지도 않고 달지도 않은데 이렇게 해롭다고 누가 생각하셨겠어요? 어르신들 중엔 딱딱한 건 피하느라 부드러운 과자를 더 찾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조심하셔야 해요. 입속에서 부드러운 건 오히려 더 잘 치아에 붙고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딱딱한 야채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과자들을 드신 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양치가 어렵다면 물로 헹구는 것만으로도 입속 환경을 많이 개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끈적한 잔여물이 치아에 오래 남지 않게 치실이나 치간 칫솔도 함께 써주세요. 무설탕 껌도 침을 자극해줘서 산도를 낮춰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식후 바로 양치보다 30분 정도 후에 칫솔질을 하시면 에나멜 보호에도 좋습니다. 이 모든 팁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치아 건강은 이런 작은 습관에서 지켜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자류, 특히 감자칩과 정제 탄수화물, 달지 않지만 충치의 지름길입니다. 그 바삭함이 치아에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딱딱한 간식, 사탕이나 얼음, 왜 어르신들께 더 위험한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이번에는 딱딱한 간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탕, 얼음 같은 우리가 간혹 입에 무심코 넣는 그 딱딱한 것들, 치아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깊게 들여다볼 거예요. 먼저 딱딱한 사탕을 생각해 볼까요? 입안에 오래 머물며 치아에 달라붙는 그 달콤함이 겉보기보다 끔찍한 위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사탕을 지속적으로 빨거나 씹으면 조금씩 치아에 작은 균열이나 금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균열은 처음엔 눈에 안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엔 치아 감각 이상이나 시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더 큰 걱정은 이 균열들이 점점 커지다가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지는 위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이에요. 뿐만 아니라 딱딱한 사탕을 씹었을 때 기존에 있던 충전물이나 크라운 씌운 치아 보철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이 오래된 경우 치아 구조가 약해져 부서지기 더 쉬워져요. 다음은 얼음이죠. 시원해서 입안에 넣기 쉬워도 치아에는 전혀 친절하지 않습니다. 얼음은 너무 차갑고 딱딱해서 치아에 압력이 쏠리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이를 크레이즈 라인이라 부릅니다. 이 균열은 작은 금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더 깊어지고 커지며 치아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한 방송에서 얼음을 자주 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철분 결핍성 빈혈과 연관이 있다는 의료 보고도 있었습니다. 얼음에 대한 갈망이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으니 치과에선 이를 매우 주의 깊게 봐야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치아 자체가 손상될 수 있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딱딱한 간식이 왜 시니어분들께 더 위험한지 아세요? 나이가 들수록 치아 구조가 약해지고 잇몸이 얇아지며 이미 있는 수복물도 오래되어
작은 힘에도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소개할게요. 얼음을 자주 씹는 습관이 있던 7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처음엔 시원함 때문에 그랬다 하셨지만 회복이 안 되는 미세 균열 때문에 치아가 깨져 신경치료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크라운을 씌우게 됐어요. 한입 생각 없이 그랬었는데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라는 말씀 저도 가슴에 남습니다. 또 한 분은 옛날에 치료한 충전물 아래가 딱딱한 사탕으로 인해 균열이 생기며 결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치료 비용도 생각보다 크게 들어가셨죠? 정말 사소하지만 방심할 수 없는 생활 속 딱딱함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딱딱한 사탕은 치아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충전물이나 크라운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얼음 씹기는 크레이즈 라인 미세 균열을 만들며 차츰 치아를 부러뜨릴 수 있으며 수복물이 있는 경우 더 위험합니다. 시니어 특성상 치아 약화, 수복물 노후 등으로 작은 충격에도 큰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끈적한 당류, 예를 들어 캐러멜이나 말린 과일처럼 치아에 오래 붙는 음식들이 왜 더 위험한지 집중적으로 알아볼게요. 이번엔 입안에 오랫동안 머무는 그 끈적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캐러멜이나 말린 과일일 겁니다. 입안에서는 찰싹 달라붙는 이 당류가 치아에게는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먼저 캐러멜 이야기할게요. 한 번에 입에 넣었다가 몇 번이나 씹어도 끝이 안 나죠. 그 찰싹함이 무엇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곧 말씀드릴게요. 케어 없이 지나간다면 충치, 염증, 이 빠짐까지 불러올 수 있어요.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캐러멜이나 토피, 말린 과일 같은 끈적한 음식이 치아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당이 계속 남아있어서 치아 표면에서 야성 충치균이 계속 번식합니다. 산을 계속 만들어내죠. 치아를 녹입니다. 둘째, 말린 과일이 입안에서 찰싹 달라붙는다는 건 아시죠? 미세 부스러기들이 치아 틈이나 잇몸 경계선에 꽁꽁 숨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셋째, 입안에 끈적한 당류가 머무는 시간만큼 산 노출 시간도 늘어나요. 치아는 그 시간 동안 자유회복할 틈 없이 계속 공격받는 겁니다. 넷째, 말린 과일이 치아에 붙는 건 종종 아이들 얘기지만 사실 성인, 특히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ADA는 말린 과일이 치아에 달라붙어 충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다섯째,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말린 과일이 꼭 해롭기만 한 건 아니라는 의견이 있죠. 씹는 과정이 신분비를 자극하고 몇몇 항균 성분도 있어서 긍정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말린 과일은 치아에 오래 남고 당이 많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죠. 특히 시니어는 침도 줄고 잇몸도 약해져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말린 과일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건포도, 건살구, 무화과, 말린 망고 이런 것들은 물기가 줄어든 만큼 당과 산도가 농축돼 치아에 달라붙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단순 당뿐만 아니라 섭취 후 치아에 오래 남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치석과 충치를 부르는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말린 과일을 전혀 안 드셔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이어트나 영양 면에서는 말린 과일이 식이섬유, 비타민을 많이 담고 있어서 건강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런 팁들 꼭 기억해 주세요. 말린 과일을 드신 후엔 물로 입안을 꼭 헹구세요. 양치가 가능하다면 바로 해주세요. 치실 이용도 필수네요. 이 셋만으로도 당과 부스러기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한 신선한 과일을 선택하세요. 물기 많고 부드러운 과일이 덜 위험합니다. 이에 사과, 오렌지 등 섭취 횟수도 중요합니다. 한 번 먹고 계속 머무르는 건 위험이 커집니다. 적당히 드시고 먹는 빈도는 줄이세요. 특히 시니어는 신분비가 적고 치아 보호가 어려우니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자, 이제 요약할게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
끈적한 당류, 캐러멜, 말린 과일 등은 당과 산을 오랫동안 치아에 남기고 세균 번식과 충치를 지속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말린 과일의 리스크는 당이 농축돼 있고 치아에 달라붙기 쉬우며 장기 노출 시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말린 과일엔 영양적 이점도 있고 씹기 과정에서 침 분비 자극 등 유익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드시려면 드신 후 반드시 헹구고 양치와 치실 이용하고 신선 과일 위주로 드시고 섭취 빈도는 줄이세요. 특히 시니어는 침 분비 감소, 잇몸 약화 등이 겹쳐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번에는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치아엔 위험한 음식들을 다뤄볼게요. 먼저 건강해 보이는 과일 주스부터 생각보다 치아엔 독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주스는 비타민이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과즙에는 산과 당이 꽤 많습니다. 지금부터 왜 치아에 부정적일 수 있는지 원리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00%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예요. 설탕이 안 들어갔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자연당도 충치균이 먹고 산을 만들어 치아를 녹입니다. 입안이 산성으로 오래 머무르면 에나멜이 약해지는 중심 원인이죠. 특히 감귤류 주스, 예를 들어 오렌지나 레몬 주스는 산도가 매우 높아서 에나멜을 빠르게 약하게 만들어요. 아주 오래전 연구지만 오렌지 주스가 치아 에나멜의 경도를 무려 84%까지 줄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주스를 마시면 입안에 달라붙는 끈적한 당이 남아 세균이 오랫동안 활동할 환경을 만들어줘요. 특히 자주 마시면 치아는 휴식 없이 산에 시달립니다. 주스를 천천히 마시는 것도 치아에겐 나쁜 습관이에요. 산 노출이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정제 탄수화물 얘기해 볼게요. 흰빵, 시리얼, 크래커 같은 음식들입니다. 겉으로는 영양 없어 보여도 치아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립니다. 가령 흰빵은 입안에서 껌처럼 끈적이게 변하고 치아 틈새에 잘 남습니다. 충치균이 그 당을 먹고 산을 만들어 치아를 공격하죠. 정제 탄수화물들은 설탕만큼 충치 유발 위험이 높습니다. 세균이 발효시키기 쉽고 산도 빨리 떨어뜨리니까요. 위키백과 특히 GI가 높은 전분식품들은 치태 산도 pH를 더 크게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흰빵은 병아리콩 같은 저GI 식품보다 치아 산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위험 원인 하나씩 정리할게요. 첫째, 입안에 오래 남는 당성분이 충치균의 먹이가 됩니다. 둘째, 끈적거려 잇몸 경계나 치아 빨래 구석에 남아 제대로 씻겨 나가지 않습니다. 셋째, 잦은 섭취는 충치를 시작하고 진행시키는 기회를 많이 줍니다. 넷째, 특히 시니어는 침도 부족하고 잇몸은 약해져서 더 빠르게 충치가 진행됩니다. 이제 이 음식들을 드실 때 유용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과일 주스는 빠르게 중간에 멈추지 말고 마시고 드신 후엔 물로 헹구기 3045분 후에 에나멜이 회복되도록 양치하기 전체 과일을 가능한 섭취하세요. 씹는 과정이 침 분비를 유도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통곡물 위주로 바꾸세요. 시리얼도 통곡물, 무가당 제품으로 선택하고 식후 양치 루틴을 지키세요. 공통 팁으로는 수시 간식 줄이기, 무설탕껌으로 침 분비 촉진, 치실과 칫솔을 식사 후 30분 후에 사용하기.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할게요. 오늘 꼭 기억할 포인트. 과일 주스, 특히 감귤류는 pH 낮고 산과 당 많아 치아 침식 위험 큽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설탕만큼 또는 그보다 더 충치 유발력이 크며 입안에 오래 남아 세균 활동을 조장합니다. 대안과 실천, 통곡물, 전체 과일, 물, 무설탕껌, 양치 타이밍 조절은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건강한 대안 음식과 치아 관리 팁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우선 치아에 좋은 음식부터 살펴볼게요. 우유, 치즈, 요거트는 우리 치아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친구들이에요. 우선
치아의 뼈와 에나멜을 튼튼히 하는 필수 성분 칼슘과 인을 풍부히 담고 있어요. 우유, 치즈, 요거트는 이 칼슘과 인을 효과적으로 공급해 치아 제광화 미네랄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치즈는 입안의 pH를 빠르게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입이 산성일 때 치즈 한 입이면 산도를 빠르게 중화하고 치아를 보호하는 자연의 완충제가 됩니다. 요거트도 치아 건강에 큰 도움이 되죠. 특히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주 4회 이상 드시면 충치 예방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또한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어 입속 유해 세균을 억제하고 잇몸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뿐 아니라 요거트는 어르신들께 특히 좋아요. 골밀도를 높이고 근육 기능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루 한 컵씩 드시면 골다공증 위험도 4,050%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어요. 다음은 잎채소, 아몬드, 생선, 통곡물 같은 다양한 음식들이 치아 건강을 돕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잎채소는 식이섬유, 비타민, 칼슘, 엽산 등 영양이 풍부하고 씹는 과정 자체가 침을 촉진해 자연적으로 플라그를 줄여줍니다. 아몬드, 견과류도 식감이 좋을 뿐 아니라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치아와 잇몸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지방이 풍부한 생선, 연어도 치아 건강에 이로운 이유가 있어요.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 치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다음은 치아 관리 팁으로 생활 속 실천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첫째, 무설탕 껌 드세요. 침 분비를 자극해 입안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둘째, 식사 후 반드시 물로 입안을 헹궈 주세요. 산도와 당을 빨리 제거하는 간단한 습관입니다. 셋째, 양치 타이밍이 중요해요. 양치는 식후 바로가 아니라 30분 이상 기다린 뒤 하시는 게 에나멜 보호에 더 좋습니다. 넷째, 치실은 플라그의 80%까지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적절한 치실 사용은 치아 사이 건강을 키워줍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치과 방문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아를 더 오래 지킬 수 있어요. 여기에 하루 식사 사이사이 딱딱하지 않은 건강한 간식, 신선한 과일, 그릭 요거트, 치즈 한 조각을 챙겨 드시면 치아 보호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대한음식 앤드 관리 팁 총정리, 치아에 좋은 음식, 유제품 우유, 치즈, 요거트, 칼슘인 제공, 유광화 효과, 치즈 pH 상승, 산 중화 효과, 요거트 설탕 무첨가 시 충치 예방, 프로바이오틱스 포함, 요거트 하루 섭취 시 골다공증 위험 감소, 잎채소, 아몬드 씹기 자체가 청결 유지 도움, 생선, 연어 등 비타민 D로 칼슘 흡수 도움, 생활 속 팁, 무설탕 껌으로 침 활성화, 식후 물로 헹구기, 양치 식후 30분 이후 치실로 치아 사이 청결, 정기치과 방문 필수, 건강한 간식 선택 치즈, 신선과일 등. 이제 영상 마지막입니다. 오늘 배우신 건 우리 치아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오늘 5대 음식 리스트 함께 기억해요. 첫째, 에너지 음료 탄산음료, 산과 당으로 치아 에나멜을 녹이는 주범. 둘째, 감자칩 정제 과자류, 입속에서 당으로 변해 충치 씨앗을 뿌립니다. 셋째, 딱딱한 사탕얼음, 균열, 금, 치아 구조를 부숴요. 넷째, 캐러멜 말린 과일, 당과 산이 치아에 오래부터 공격받게 합니다. 다섯째, 건강해 보이는 과일 주스, 정제 탄수화물도 에나멜 이로전 원인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무엇을 드시면 좋을까요? 대안을 정리합니다. 유제품 치즈, 우유, 요거트, 칼슘인 공급, 침 중화, 에나멜 회복에 도움됩니다. 잎채소, 아몬드, 통곡물 등 씹는 자체가 자연 치아 보호, 생선, 연어 등 비타민 D로 칼슘 흡수 돕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 실천 팁도 함께 드릴게요. 무설탕 껌으로 침 자극해 산 공격 중화, 식후 물로 입안 헹궈 산과 당 줄이기, 양치 타이밍은 30분 후로 에나멜 보호됩니다. 치실 사용으로 치아 사이 청결 유지, 정기 치과 검진 꼭, 조기 문제 발견으로
치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 간식 챙기기, 신선 과일 한 컵, 요거트 한 스푼, 치즈 한 조각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내 치아 건강에 새로운 눈이 뜨였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치아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에 영향받고 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정보를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건강한 미소로 다시 뵙겠습니다. 치과 의사의 충고 꼭 명심하시고 건강한 미소 늘 함께 하세요.